이제 다음 주부터 중간고사 기간이죠? 예, 긴장돼? 아, 시험이 뭐 긴장돼? 즐겁지. 아, 공부한 걸 적절하게 멋있게 표현하는데 그 기회가 왔는데 즐겁게 생각해야지. 시험을 즐겨야지. 여러분 군대 가면 그런 말이 있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즐기라고 시험을. 교수님이 어떤 문제 내는 건 내 모르는 문제 내는가 안 내는가 보자 할 정도로 공부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러면 시험 대비 뭘 요약을 해줘야 되나? 요약하는 걸 원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아, 안 하는 사람 있네. 그냥 가자 그럼. 안 하는 사람이 2명 있었어. 그러니까 그냥 하자고. 지금까지 우리 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재배학을 공부를 하고 있다, 그죠? 자, 재배학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머니입니다, 머니. 뭐니 해도 많이죠, 그죠? 아니, 돈을 벌기 위한 거잖아, 그죠? 아, 궁극적인 목적은 그런데 재배학에서 돈이란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뭐다? 아니,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를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작물을 확보를 많이 해요. 그걸 작물이라고 얘기하나? 작물을 재배해서 뭘 한다? 수량을 많이 확보해야 되지. 수량. 삼각모식도 첫 시간에 그랬죠? 이 결국은 삼각모식도에서 뭐 하자는 얘기예요? 결국은 수량을 많이 확보하자 이 얘기잖아요. 그죠? 또는 뭐? 하이 퀄리티, 품질. 품질이 우수하거나 수량이 우수하거나 또는 둘 다 우수한 작물을 많이 생산하자 하는 게 이 재배학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러면 이 수량과 품질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뭘 공부를 하느냐? 뭘 공부를 해요? 첫째는 우리가 품종이라는 걸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품종. 진, 유전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 다음 이 품종만 작물만 잘 선택하면 되느냐? 품종만 좋은 선택이면 끝나느냐? 아니더라. 뭐가 있더라? 어떻게 재배할 거냐? 그죠? 재배법에 관한 얘기가 있더라. 어떻게 재배할 거냐? 근데 품종도 또는 작물도 품종도 잘 선택했는데 아, 이게 태풍이 온다든지 폭우가 내려. 그래서 뭐 해버렸다? 농사를 망쳐버렸다. 또는 아, 이렇게 선택했는데 기후 조건이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수량도 엄청 좋아지고 품질도 아주 뛰어나더라 하는 이 결론을 얻었다 하는 거죠. 그럼 이건 뭐에 관한 부분이에요? 세 번째, 환경에 관한 요건이다. 그래서 재배학을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수량이나 품질, 우수한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주 목적인데 여기에는 진과 유전자, 품종과 또는 작물의 선택과 재배 방법, 우수한 재배 방법, 기술, 그리고 환경 이 세 가지 요건이 맞아떨어지도록 하는 것을 공부하는 학문이 재배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네. 아, 그렇게 한다고 고등학교 때처럼 단답식으로 환경은 다음 중 환경 요인이 아닌 것은 1, 2, 3, 4에서 찾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대학은 뭐다? 서술식으로 논리정연하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럼 이게 몇 번 문제겠다? 1번. 거의 당연히 처음 했으니까 1번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 5점 만점이에요. 각 문항당. 근데 5문제를 냈겠지. 6문제 아니고. 그럼 30점 만점인데 왜 5점 만점이냐? 질문하겠지. 왜 그럴까? 엑설런트한 사람들의 가산점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냥 일반 서술형과 아주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면서 차별화된 학생에게는 뭐가 있다? 가산점이 있다. 문항당 1점 정도는 가산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총 30점. 물론 30점 넘어가는 학생들도 있어요. 어쨌든 자, 재배학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작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죠. 작물을 크게 분류하면 어떻게 분류했다? 일반적인 분류 또는 이용 용도에 관한 분류했죠. 그죠? 일반적으로 분류하면 작물을 첫 번째 우리가 다이렉트로 먹거나, 그죠? 또는 살짝 가공해서 먹는 작물, 많이 먹는 작물을 뭐라 한다? 식용 작물이라는 했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가공을 해서 먹거나 아니면 판매를 하거나 재화를 한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재화를 마련할 수 있는 작물, 그걸 뭐라 한다? 가공작물인데 이걸 공예작물 이렇게 말한다. 다른 말로는 특용작물. 그러면 이거 아닌 게 뭐가 있느냐 살펴보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커피 마시지, 녹차 마시지, 다 뭐다? 이 공예작물, 참기름, 들기름 뭐예요? 다 1차 공정 거쳐서 다 먹죠. 이런 것들이 다 그래요. 크게 이제 일단 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원예작물이 있죠. 그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다? 물론 식용작물 안에 원예작물 들어가긴 합니다만, 원체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따로 분류를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네 번째, 가축이 먹는 사료작물이 있다. 그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녹비작물. 비료로 쓰는 풋거름작물. 녹비란 말은 한자식, 일본식 한자가 돼서 안 쓴다. 우리말로 하면 풋거름작물 이렇게 분류한다. 그죠? 이 외에 더 분류할 수 있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있죠? 뭐가 있어요? 기혈의 약용작물 이런 게 있죠. 그죠? 향료작물, 향신료작물. 근데 요건 엄밀하게 구분하면 뭐 안에 들어간다? 요 공예작물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냥 쭉 나열식으로 했죠? 근데 지금 더 이제 컴팩트하게 모아보죠. 그럼 공예작물은 정의가 뭐였다? 1차적인 가공을 거쳐서 이용하는 작물을 공예작물 또는 특용작물, 영어로 하면 인더스트리얼 크랍이라고도 하고 스페셜 크랍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용어니까 같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공예작물에는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입고 있는 옷, 그거 뭘로 만들었어요? 과거에는 면섬유였죠. 목화솜이라든지 아니면 삼이라든지 삼줄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했잖아. 그러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섬유작물, 섬유료 작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봐요. 가공해서 이용하는 거 어떤 게 있겠다? 유료작물? 유료작물이 뭔데? 지금 기름값 비싸니까 유료작물이 나온 거야? 유료작물 맞죠? 자, 유료작물 우리가 교육이나 연구를 하는 방법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눠요. 첫 번째는 정치도 마찬가지, 행정도 탑다운 방식이 있고 바텀업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역적, 기납적 사고 여러분들 들어봤죠? 연역은 뭐예요? 이론을 가지고, 특정 이론을 가지고 그 이론을 설명해 나가는 것이 연역적 해석 방법이고, 기납적 방법은
지금 현재 존재하는 많은 사실들, 내가 여러분들 브레인스토밍 계속하죠, 그죠?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 하나하나들을 총 모아서 뭘로 만든다? 하나 이론화하는 거. 이게 기납적 사고방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주로 하는 방식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1학년이니까 뭘 해요? 브레인스토밍을 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 갖고 있는 것들을 계속 모으잖아. 그래서 하나의 새로운 이론을 만들거나 새로운 이론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이론을 정립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름작물, 가공해서 먹는 거 뭐가 있어요? 들기름 있죠? 또 참깨, 참기름 있죠? 또 유채꽃, 맞다. 유채기름 있어요. 유채꽃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럼 유채는 심어 넣어서 지금 내가 어제 촬영한 것도 있는데 저기 창녕 남지에 가면 유채가 33만 평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한 50만 명이 찾는다? 뭐 보러 와요? 관광객 50만 명이 뭘 보러 와요? 유채꽃을 보러 오잖아. 좀 쉽게 생각하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그 작물은 무슨 작물이에요? 관광작물이죠. 전문용어로 하면 경관작물입니다. 경관. 경관을 아름답게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 하고 나서 실제 거기에 달리는 열매가 있죠. 유채 열매가 있잖아. 그 열매를 이용해서 뭘 한다? 기름을 짜는 거예요. 그럼 뭘 한다? 이게 기름작물이다. 그 기름작물이 우리말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우리가 한자어로 쓰면 뭘 한다? 유료작물. 이렇게 말한다. 무료, 유료가 아니고 기름유자입니다. 기름유자. 기름작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는 기름작물은 뭐가 있다? 땅콩. 야, 땅콩 지금까지 다 했는데 들깨, 참깨, 유채, 그 다음 땅콩 좋았어. 땅콩, 또 해바라기, 올리브, 아주까지. 야, 아주까지 알아? 니 어디 보고 하는 거 아니지? 지나치게는 했적이지. 아주까리. 이런 애들이 뭐다? 기름을 짜는 작물이다. 기름작물이다. 근데 여기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양쪽으로 소위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경우가 있죠. 그죠? 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여기서 유래작물로 기름이 주 용도이기 때문에 기름작물이다. 그럼 예를 들어 들깨 같은 경우는 들깨 잎을 식용을 하잖아. 그건 뭐예요? 입체류. 그러니까 잎체류로 분류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원래 기본 목적은 이 기름작물이다. 그래서 유료작물에 포함시킨다. 이 얘기예요. 자, 첫 번째는 섬유작물, 두 번째는 기름 유료작물,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분류를 하면. 동료상분 있지 않나요? 자, 그러면 기납법적 사고로 가봅시다. 여러분들 아는 작물 그럼 얘기해 봐봐. 요 식용작물, 섬유류작물 빼고, 식용작물 빼고. 이 섬유류작물 여러분들 종류 얘기했나요? 뭐가 있어요? 가장 많은 게 목화, 그 다음 삼, 모시, 왕골, 이런 것들이 포함되죠. 그럼 짚은 주 생산이 뭐예요? 벼 재배할 때 나오는 짚이 있잖아. 줄기, 잎, 이런 애들. 이걸 짚이라 그래요. 여기서 보이는 말로 고간류라고 해요. 고간류. 고간류는 짚이 포함되죠. 짚은 볏짚, 보리짚, 밀짚, 호밀짚 이런 거 다. 그러니까 줄기가 있고 이렇게 잎이 있다 이런 거죠. 이 전체를 뭐라 한다? 짚이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됐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삶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뭐예요? 삶. 삼배. 과거에
왜 더우니까 구멍이 좀 펑펑 뚫린 요렇게 생겼잖아. 이 천이 있잖아, 배가. 그 나무가 요렇게 생겼지. 요렇게 해서 요렇게 가지가 나서 잎이 이렇게 크지. 그럼 뭘 이용하느냐, 삼배로. 줄기 있죠? 가지. 가지 껍질을 요렇게 가공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나무 들어봤나요? 딱풀, 당나무. 이거하고 비슷해요. 이것도 줄기, 가지 껍질 있죠? 이걸 활용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줄기 채로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섬유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요것을 빻는다는 말 알죠? 잘게 쪼갠단 말이지. 잘게 쪼개서 어떻게 한다? 이 안에 통에 담아서 아주 잘게 쪼개버려. 그러면 얘가 뭉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물을 넣고, 여기 물이다 가정하고, 요 위에다가 판을 딱 놓는 거예요. 요거 판을 놓고. 그냥 요 상태에서 판을 하나 딱 놓고, 여기다가 섬유를 요렇게 풀어. 분말 낸 거를. 요렇게 해서 싹 움직여서 딱 고르게 놓고, 요걸 싹 위로 떠올려. 떠올리면 어때요? 여기 분말화된 애들이 살 뭉쳐 있겠죠. 처음에는 수분을 함유한 애들이요. 그래서 이제 이 걸판지 같은데 요렇게 놓고, 요렇게 다단식이든 1단이든 해서 딱 걸어 놓으면 햇빛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 수분은 증발하고 여기에 쫙 남는 게 있죠. 요게 과거에는 종이로 만들 때, 종이. 종이를 썼어요, 종이. 그 여러분들 옛날에 그 임금에게 상소문을 올린다 또는 책자를 만든다 하는데 다 땅나무라든지 이런 껍질을 이용해서 종이를 만들어 썼어요. 과거에는. 지금은 이거 가지고 다 안 하죠. 나무를 베어서 펄프로 해가지고 갈고 찌고 말리고 해서 종이를 만들죠. 그죠? 원리는 거의 비슷해요. 어쨌든 과거에는 이렇게 러프하게 작업을 했다. 그러면은 이건 지금 삼원, 예를 들어 줄기를 이용한다. 섬유죠. 그죠? 섬유리 작물이죠? 그렇잖아. 근데 담배 잎을 이용해서 네덜란드 같으면 공식적으로 담배를 잎을 피우죠? 공식적으로 피울 수 있어. 그럼 그건 뭔 작물이에요? 피오르 작물이죠. 그래서 분류를 할 때 우리나라 기준에 맞게끔 항시 제시를 해줘요. 다음 중 3은 어느 작물에 포함되는가. 또 하나 있어요. 햄프라는 거 들어봤나요? HMP. 이게 대마씨입니다. 대마씨. 이건 또 약용작물로 쓰여요. 그럼 삶 하나를 가지고 줄기, 가지도 이용하고 잎도 이용하고 열매도 이용한다. 결국 뭐예요? 그럼 분류하면 복합작물 이렇게 분류할 수는 없잖아. 가정 용도가 많은 것이 섬유다. 그래서 섬유를 작물에 포함시킨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한 볏짚, 보리집, 밀집 이런 애들은 그러면 이건 뭐예요? 이 식용작물이었잖아. 그죠? 아니, 벼를 재배하는 건 쌀을 먹기 위한 것이고 밀을 재배하는 것은 밀가루를 먹기 위한 거잖아. 그죠? 보리를 재배하는 목적은 보리를 먹기 위한 거고, 근데 거기 남은 것들이 뭐예요? 이게 가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섬유로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고 섬유류 작물이라 얘기하지 않는다. 주된 핵심이 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이 말. 근데 최근에는 볏짚, 보리집, 밀집 이런 애들을 사료로 또 써요. 소, 돼지 이런 사료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작물이에요? 그럼 사료 작물에 분류해야 되잖아. 그럼 또 얘기해 볼까? 얘들을 가지고 지금 유가가 120불까지 올라갔죠? 1배럴에. 그럼 1배럴에 120불 올라갔으니까 야 이거 너무 비싸다.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걸 다른 걸로 대체하지 방법이 없을까? 물론 태양광하고 풍력 빼고 그건 기본적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 작물에서 한번 해보자. 뭘? 옥수수 있죠?
옥수수는 무슨 작물이에요? 전분종입니다. 전분 작물이죠. 전분 작물은 우리가 주로 식용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먹는 것은 10%고, 전 세계적으로. 10%고, 나머지 90%는 뭐다? 사료로 쓰이죠. 그럼 이 사료 작물이죠. 그렇죠? 아, 그렇잖아. 근데 이게 1kg에 얼마냐면 한 400원에서 500원 정도 해요. 킬로그램당. 국제 유통망에 의하면 이래요. 근데, 야, 이거 그래 하지 말고, 지금 기름값이 지금 전쟁 때문에 120불이 아니라 200불까지 오를 것 같다. 그럼 얘를 가지고 기름을 짜면 어떨까? 기름은 너무 적어요. 기름은 안 되겠다. 그럼 뭘로 하자? 전분은 뭘로 갈 수 있어요? 전분은 당을 만들죠. 당화 과정을 거쳐서 설탕을 만든다. 설탕을 가지고 뭘 만들어요? 에탄올을 만들죠. 일명 알코올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 뭐예요? 알코올을 차에 넣어서 차가 달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기름 작물이잖아. 유래 작물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지만, 이런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사례로 이용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체 그림을 다 알고, 이거 라이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외워가지고, 옥수수는 전 세계적으로 1년에 12억 톤이 생산되는데 그 중에 90%는 사료로 쓰고 10%는 식용으로 쓰는데 그 정도 알아야 되겠지. 알고 이 사료 작물로 포함되는 이유는 사료로 90% 사용하기 때문에. 그럼 유가 높다고 해서 200불 1배럴에 300불 간다고 해서 에탄올 만든다고 그건 뭐 기름 작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이해되죠? 뭐든지 중심을 딱 잡고 사이드에서 일어나는 것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잡아가야 된다. 물론 이 사이드를 가지고 나중에는 큰 돈을 만들 수도 있어요. 과거에 2007년, 8년 이때 기름값이 1배럴에 150불 이상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이때 미국의 소위 베라손 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회사에서 뭐 했느냐. 사료를 파니까 돈이 안 돼. 싸. 그러니까 뭘로 하자? 알코올 만드는 회사. 추정회사로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토지값은 땅값은 안 오르거든. 절대 안 올라. 안 오르는데 토지값이 2배, 3배씩, 4배씩 막 뛰는 거야. 그러니까 1kg에 200원, 300원 하던 옥수수가 600원, 700원, 800원까지 오른 거야. 3배, 4배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니도 나도 뭐 농사 지으려고 땅 구입하는 거지. 그런 해보는 게 있었다고. 그래서 그게 한 3년 갔어요. 한 3년 갔는데 그 이후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제 유가가 다시 떨어지잖아. 떨어지니까 그 이제 존재의 이유가 없어지게 된 거지. 그래서 국제 정세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그림을 무조건 그릴 줄 알아야 된다. 단순하게 세포가 뭐다, 유전자가 뭐다, 마이토콘드리아가 뭐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전체 그림을 알고 분류를 할 때도 그렇게 분류를 해 나가야 된다. 자, 섬유류 작물하고 유류 작물 다 했죠, 그죠? 다음은 여러분들이 많이 소비하는 것만 얘기해 봐봐. 우선. 지금 식용작물하고 요 나온 거 빼고. 설탕 많이 이용합니다. 설탕. 니는 계속 설탕. 맞아. 맞긴 맞는데. 맞죠? 설탕 아까 설탕 만들었잖아. 옥수수 가지고도 만들고, 쌀 가지고도 만들고, 쌀 가지고 술 만들잖아. 그죠? 쌀 가지고 술 만들어, 고구마 가지고도, 감자 가지고도 다 만들어요. 전분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거 다 설명해야 되나? 그 가공 시간에 배우고, 그거 하면은 진도 못 나가. 어쨌든, 당뇨, 좋다. 그럼 당뇨 작물 하자. 당뇨 작물. 많으니까, 그죠?
당뇨작물 첫 번째 뭐가 있다? 사탕수수. 두 번째는 사탕무. 세 번째는 스타피아. 어? 요게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된. 그 사탕수수만 22억 톤이 재배가 돼요. 전 세계적으로. 아까 옥수수가 가장 많이 재배되는 작물이라 했는데 옥수수는 얼마예요? 12억. 그래, 12억 톤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쌀은 전 세계적으로. 벼는 쌀이라고 하나. 벼는 10억 넘어갈 거야, 안 넘어갈 거야? 70. 넘어갈 것 같아? 옥수수하고 벼하고 어느 게 생산량이 많을 것 같아? 뼈가 많을 것 같습니다. 배가 많을 것 같아? 네. 사람이 많이 먹어, 소가 많이 먹어? 소가 많이. 소는 사람의 몇 배 먹을 것 같아? 5배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5배밖에 안 먹을 것 같아? 20배 먹을 것 같습니다. 양으로 보면 50배 많이 먹어요. 양으로. 이건 뭔 소리야? 여러분들 이해가 되나요? 소는 위가 4개입니다. 이 축산까지 해야 되나? 그건 다음 시간에 배우고, 축산과에서 배우고, 이 정도로 많이 먹어요. 왜냐? 위 자체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위 사이즈는 얼마나 돼요? 응? 얼마 정도 된다고? 통상적으로 딱 요거예요. 한 혹. 딱 요거예요. 요 정도. 소는, 소위는 한 100배 돼. 이거예요. 위가. 그러니까 소위가 몇 개인 줄 알아요? 4개로. 소위가 4개예요. 1, 2위에서는 저장했다가 반초하는 거예요. 그냥 먹었다가 그냥 나중에 대식에 매요. 소화 덜 된 거. 그게 미생물이 사는 거야. 그래서 소는 풀만 먹는데 왜 저리 덩치가 크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 이유는 제1, 2위에 미생물이 살고 있는 거야. 그 미생물이 섬유질을 짚을 먹고 들어온 것을 먹고 죽겠지. 미생물은 생존 기간이 짧잖아. 먹고 죽으니까 계속 그것들이 단백질로 아미노산이 되니까 단백질로 보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지. 근데 그럼 짚만 먹고 아까 고관류, 볏짚, 보리집, 밀집 이런 애들만 먹고 얘들이 사냐? 아니 써도 좀 맛있는 거 먹어야지. 그러니까 뭘 준다? 옥수수를 준다, 콩을 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옥수수하고 콩 이런 애들은 열매를 주는 것을 주면 잘 먹겠죠. 맛이 좋으니까. 그죠? 그걸 곡물 사료라고요. 곡물. 그리고 볏짚, 보리집, 밀집, 이탈리안 날이그라스, 알팔파, 헤리베치 이런 클로바 이런 애들 주는 것을 뭐라 한다? 식물성 사료죠. 우리말로 하면 풀사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사람보다 위가 100배 정도 크다. 먹기는 50배. 더 주면 더 많이 먹어요. 경제성을 따지면 그렇다 이 말이지. 자, 그러면 풀사료는 얼마나 먹을 것 같아요? 아니, 죽이 들어가지. 저기 미국이고 목초 조성 잘 된 데는 이거 안 줘요. 곡물사료 안 줘요. 풀만 먹어요. 그러니까 초지를 어떻게 조성하느냐. 따라서 하루 종일 뜯어먹으면 얼마 뜯어먹는데 지 몸통만큼 500kg를 뜯어먹어요. 500kg. 그럼 여러분들 10kg 먹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50배 키우는데 50배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냐. 대충 이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위가 크다. 근데 이걸 주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고기 무슨 맛으로 먹어요? 소스 맛은 먹습니다.
소스 맛으로 먹는다고? 좋았어. 근데 실제 구우면 고기는 거의, 소고기는 구워 먹잖아, 거의. 네. 돼지고기, 삼겹살, 오겹살도 구워서 나는 뭐? 냄새, 향이잖아. 그럼 결국 뭐가 구워지는 거예요? 단백질이 편성도 되겠지만 가장 핵심은 뭐예요? 어디서 냄새가 맛을 만들어내요? 결국 지방이잖아, 지방. 지방이잖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고기를 구워 먹는 걸 좋아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스테이크를 좋아하지. 그럼 기름이 쫙, 그래, 냄새가, 향이 쫙 우리 코에 들어와야 이거는 좋은 고기다, 맛있다. 그래서 뭐, A뿔, 그죠? 투뿔, 뭐, 쓰리뿔 사치. 그 결국은 그걸 갖고 있어 보이는 말로 고기가 있으면 여기 뭐가 하얀 지방이 막 끼가 있는 거 있죠, 그죠? 그걸 일명 마블링이 잘 되어 있다 이래 하잖아. 그래서 고급이 하잖아. 그 미국 사람들이 이거 안 먹어. 왜? 안 구워 먹으니까. 그 미국 식당에 가서 주문해봐요. 고기 주문하면. 스테이크 주문하죠? 그럼 뭐라 그래요? 그 웰던 하면 우리처럼 구운 거야. 그건 한국 사람이야. 다 뭐예요? 미디움 사잖아. 미디움은 대충 구워가 나와요. 안에는 피가 한 거는. 그게 미국식 스테이크야. 그 한국 사람은 그런 거 안 좋아하니까. 기름기가 짤짤하고 기름 냄새가 나요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스타일이 다르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야, 저 푸른 초원위에 소를 풀어놓고 키우다가 보니까 한국에 수출하려고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안 먹어, 안 좋아해. 가격은 싸니까 좋은데 왜? 냄새도 향도 별로 없고 구워도 그냥 뭐 뭉태기.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그런 고기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찌개 끓일 때 넣는, 미역국에 넣는 살코기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고기 종류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소비량이 적잖아. 그럼 식당에 가서 적어도 마블링이 된 기름기가 번지르한 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래 하니까 미국 사람들이 야, 이래가 한국에 수출 못 하겠다. 미국에 있는 한국 교민들이 100만 명이 넘는데 100만 명이 거의가 웰던 뭐 이런 걸 좋아한다. 기름기 좀 있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판매하기 직전에 한 두세 달간 이 곡물 사료를 먹이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예요. 그럼 살찌워가지고 뭐 여기다가 마블링도 좀 시키고 운동도 적게 시키고 동물 복지 차원에서 보면은 아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우리는 거의 다 지금 반 정도 동물 복지는 하고 있어요. 약간 넓은데 우사에다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풀사료 9대, 곡물사료 1 정도. 우리 한국에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출하하기 전에는 또 비육 방법이 달라요. 그걸 살을 찌운 데서 비육이라고 합니다. 비육 방법이 다릅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풀어놓으면은 우리보다 50배 이상 많이 먹어요. 근데 사람이 제한을 하잖아. 딱 제한해서 주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보다 사람보다 한 10배, 20배 정도밖에 못 먹는다는 거죠. 왜? 사료값이 비싸니까. 자, 요거 이해됐죠? 자, 그 기름 얘기하면서 요걸 이제 당뇨 작물 얘기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재배하는 작물 한번 볼까요? 1번 사탕수수 1등 얼마? 22억 톤. 자, 2등 두 번째 사탕무나 요거는 좀 적어. 사탕수수 22억 톤이고 아주 적어 0.5억 톤 이렇게밖에 안 돼. 방금 했잖아. 옥수수지. 몇 톤? 12억 톤. 그 다음 3번은 3등이라고 해야 돼. 3등. 그냥 추측해 봐봐. 어? 스테비아는 그렇게 많이 생산 안 돼.
이 식용작물, 식량이라고, 식량작물에서 나왔겠지. 뭐, 여러분들 제일 많이 먹는 거, 쌀, 벼, 약 8억 톤. 그 다음 네 번째는 밀 여러분들 많이 먹잖아, 밀. 밀 얼마? 4억이 아니고 요것도 8억. 근데 요거 한 1000에서 2000만 톤 정도만 차이 나요. 벼가 그 정도 많아요. 이 벼는 아시아에서 90% 소비가 됩니다. 아시아에서. 전 세계 82억 인구 중에 아시아의 인구가 얼마예요? 대략 35. 35밖에 안 돼? 자, 얘기해 볼까? 중국 얼마? 아, 둘이 합쳐 35. 그렇지. 35은 안 돼. 중국 얼마? 14억 천. 인디아 얼마? 14억 7천. 둘이 합치면 약 30억 되잖아.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인디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일본, 이런 애들이 다 1억 넘잖아. 그죠?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 남북한 합치면 7천만 넘지. 그죠? 그 다음에 또 필리핀도 한 8천만, 9천만 되죠. 베트남이 1억이죠. 그러니까 1억 넘는 국가들이 한 비슷한 국가들이 10개 돼. 그럼 10억이잖아. 그럼 40억. 그죠? 그럼 50억이 넘는 인구가 아시아에 살고 있다는 얘기야. 그런 사람들이 다 쌀을 주식을 한다. 근데 서양 사람들, 아메리카, 유럽 사람들 거의 빵을 주식을 하죠. 그죠? 그렇다고. 그럼 전 세계적으로 보면 1000만 톤에서 2000만 톤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많이 먹는 거. 지금 많이 먹는 거 위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콩일 것 같습니다. 콩 좀 이따 하면 안 될까? 감자예요. 감자는 얼마? 약 3.5억 톤. 그 다음 여섯 번째 콩, 약 3억 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리하고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건 다 우리가 식용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옥수수보다는 작지만 벼보다는 많은 작물이 하나가 있어. 뭘 것 같아요? 그 자체로만 얘기했을 때. 이거는 벼는 쌀이잖아. 쌀로 하면 6억 5천만 톤. 밀 6억 한 3천만 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카사바라고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어? 카사바가 있어요. 카사바 뭐예요? 동남아 친구들은 식용으로 먹잖아. 근데 우리는 이거 뭐 할 때 써요? 고구마처럼 생겼잖아. 우리는 재배가 안 돼. 열대는 아열대밖에 안 돼.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어. 이 나무에 이 뿌리로 이렇게 달려요. 이게 약 10억 톤 정도 돼. 엄청나잖아. 그런데 우리가 바로 식용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빼놓고 있는 거예요. 뭐하고 사탕수수하고 카사바는 그냥 재배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왜? 식용으로 안 하기 때문에. 가공 이용해서 하거나 사료작물로 하기 때문에.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얘는 뭘 만드는 데 쓰느냐? 술 만드는 데 쓴대. 일명 주정이라고 들어봤죠? 알코올 만드는 원료예요. 그러면 유가가 200불, 1배럴이 200불 올라가면 이게 제2의 후보가 되겠죠? 1번이 뭐예요? 사탕수수, 카사바 제2 후보라. 그러면 카사바 재배 면적이 엄청 늘어나겠지.
옥수수는 비싸니까 옥수수보다는 이게 훨씬 더 유리한 작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용으로 하는 식량작물로 얘기할 때는 1등이 뭐다? 벼예요, 벼. 2등이 밀, 3번이 감자. 사료작물을 포함해서는 가공 이용해서 하는 거 말고 일반 작물로 이용하는 것. 사료작물 포함해서는 옥수수가 1등, 벼가 2등, 밀이 3등, 감자가 4등 작물.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제 4대 작물 이해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음 중 4대 작물을 설명하시오 하면은 식용으로 이용하는 4대 작물 설명하시오 하면 뭐다? 1번 옥수수, 2번 벼, 3번 4번 감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래서 식용으로 하는 작물 분류를 일반적으로 하고 전체 생산량으로 하면 1등이 뭐예요? 사탕수수. 그 다음 2등은 가사바, 옥수수 같이 치겠지. 그 다음 벼, 그 다음 밀, 그 다음 감자, 콩 이런 순으로 가는 겁니다. 자, 요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당뇨 작물 했다. 그러면 사탕무는 뿌리, 무처럼 생겼는데 뿌리에 당 함량이 많아서 재배하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 생산량이 아주 적어요. 1억 톤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스테비아 아까 얘기했는데 스테비아는 국화과예요. 국화처럼 생겼어. 국화 여러분들 알죠? 국화 알잖아. 국화처럼 생겼어. 그럼 얘는 한국에서는 월등히 안 됩니다. 노지에서는, 바깥에서는. 그럼 어떻게 한다? 수입을 해야지. 겨울에 온실에 넣어 나오려고 하면은, 안 그래도 유가가 비싼데, 기름값 많이 들잖아. 그래서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 수입을 주로 한다면. 요 스테비아는 일반 우리 설탕보다 감미, 당의 정도가 200배, 300배까지 갑니다. 엄청 달아요. 그래서 요건 흡수가 안 됩니다. 사람 몸에. 흡수가 안 된다는 말은 감미는 느끼고 싶고, 그러니까 설탕처럼 달다는 것을 느끼고 싶고 살은 찌기 싫어하는 사람, 이거 선택합니다. 그러면 가공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설탕을 쓸 거예요? 스테비아를 쓸 거예요? 스테비아를 쓰겠죠. 그럼 설탕은 양이 아주 많은데 스테비아는 아주 적죠. 그러면 뭘 한다? 조금 고급진 거는 스테비아를 쓰고 좀 일반적인 것은 설탕을 쓴다. 이건 가공산업까지 얘기해서 그렇게 하는 얘기예요. 자, 당뇨 작물 했고 그 다음 또 어떤 작물이 있어요? 가공해서 이용하는 거. 약용작물은 원체 덩어리가 커서 여기에 공예작물에 원래 들어가는 게 맞아. 근데 따로 설명을 해. 여기는 이제 약용작물 빼놓게. 기호류 작물로 가는 게 안 맞나? 그죠? 기호류 작물은 일명 기호류가 뭐예요? 기호성이 있다 없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럼 뭐예요? 필수적인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작물은 아니지만 사람에 따라서 심신의 안정, 휴양을 필요로 할 때 먹는 또는 복용하는 작물이다. 섭취하는 작물이다. 그게 뭐다? 기호류 작물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뭐다? 차죠. 차 중에 녹차. 녹차에는 뭐가 있어요? 일반 녹차가 있고 반쯤 발효시킨 홍차, 그 다음 완전히 발효시킨 보이차. 크게 요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그죠? 요것도 수확을 언제 하느냐 시기에 따라서 뭐 우설이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단계별로 뭐 여름차다, 가을 다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녹차 하면 녹차, 홍차, 보이차 이렇게 구분한다.
그래서 보이차하고 이 홍차는 발효차라고 합니다. 이건 발효시킨 거죠. 자, 차 종류가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담배 있습니다. 야, 내가 학생 입에서 담배가 먼저 나오고 되겠나? 커피요. 자, 커피. 자, 커피는 주로 어디서 생산돼요? 아메리카 쪽에서 생산하고 커피 유명한 데 어디 있어? 중국 도시요. 아이티오 쪽. 자러 가서.